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와 더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시황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매일같이 업데이트해드리고 있고 또 2회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을 조금 이동을 해서 제가 이제 3시 40분 정도에 무료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군들의 구도가 약간 복잡한 상태인데, 자, 종목군들의 구도 잡혀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4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기 앞서 리뷰해 볼 텐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6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쵸.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없는 분들은 너무 수급이 또 삼성전자를 쏠리는 거 아니야?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한 큐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부터 네.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바로미터 격에 있는 종목이고, 또 투자 원금이 좀 크신 분들, 그리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요. 지금 미미하게나마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반등 흐름은 살아나고 있고요. 신고가가 경신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상 최고 좀 돌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 부문들이 호황 국면입니다. 반도체 DRAM 가격만 올해 하반기 쪽에 본격적으로 고정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강세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고, 여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 또 5G 장비 쪽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요. 또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런 매출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삼성전자가 간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 전반에 걸친 완만한 반등장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강세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죠. 바닥권에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자,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곧바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락했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봉상으로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차트를 길게 늘리게 되면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림 보정 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 증가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짧은 반등과 더불어서 고점 물량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눌림을 주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군들은 점진적인 꾸준한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기 좋겠다. 이 정도 반등으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 다만 단기로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진리기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주식시장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회사는 좋은데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못 가죠.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살아나니까 결국엔 갑니다. 결국에 현재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의 가치는 좋지만 전체적인 장세가 좀 안 좋아서 눌려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런 종목이 전체적인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바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감이 필요하겠고, 이런 종목들도 3일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밀집대 상단에서 약간 매물을 봐줄 수 있습니다. 그 매물을 받고 오히려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은 단기 관점이 아니라 2단 반등이 막 시작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네. 그때 금요일에 동훈 아나텍을 소개해 주시고 네.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매일같이 저희가 종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또 그 전날의 종목, 또 수익이 났던 종목, 손실이 났던 종목 리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팅방에 또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시장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긴 하는데 그쵸. 뭔가 내 계좌는 왜 이러지? 미적지근하지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장세인 건 맞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계좌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다 자신감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큐는 제가 일단 기대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대감. 현재 코스피가 이제 확실하게 2,40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네. 있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린 앞으로 또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지금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하나의 구간으로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오늘 전반적인 장세 지수는 좋습니다. 지수 흐름 자체는 좋은 상태고요.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약간은 뜨뜻미지근하지만 전반에 걸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군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일단 하락세가 일단 멈췄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가 하락세가 멈추기만 해도 국내 증시는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한국 증시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결국에 미국 뉴욕 증시는 주말 시장에서 혼조 장세에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해서 반등이 났을 정도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만 안정되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신고가 기록한 상태에서 약간은 탄력이 떨어진 가운데 코스피 종목 증시의 반등이 전개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인데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제가 계속 언급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이 혼자 가는 이런 장세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완만하게 올라가줘야 코스닥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키 맞추기 코스피 시장의 반등장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 코스피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 앞으로도 시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 시장 종목들,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뉴욕 증시 흐름 자체는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급등이 나타났다가 눌려 있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보다 다우지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를 잡아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미국 증시는 그렇게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죠. 현재 단기적으로 21평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27,000 정도, 27,50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벌써 이제 나흘째, 5일째 지금 주가가 하락세가 멈춰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뉴욕 증시도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락세는 멈췄는데 과연 여기서 치고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락세가 멈추고 국내 증시는 반등이 났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가려면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고객 예탁금이죠. 9월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무려 57조입니다. 57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증권시장 주변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난 2월 달에 동학개미혁명과 더불어서 고객 예탁금이 한 차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체되는가 싶더니만 완만하게 꾸준하게 고객 예탁금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게임이라든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모자금까지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60조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지만 57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자금들이 증권시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들이 증권시장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만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이러한 개인들의 자금들에 의해서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고 고객 예탁금을 중심으로 한 개인들의 자금에 의한 종목 장세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종목에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 정말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시장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만큼 기대를 안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도 더 기대를 안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럼 내일의 한 수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건요?
자, 내일 한 수는 본격 종목 장세 가능성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장이 오르다 보니 가는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이라고요. 본격적인 종목 장세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종목 장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지수를 보고 대응하기는 약간은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이제 급락을 했고 하락세가 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좀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가 치고 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가 미미하게 올라가거나 내지는 그런 가운데 중소형 종목 장세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증시가 또 한 번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급락 장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하락세는 멈췄는데 과연 진짜 미국 증시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안정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락세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안정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접근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다.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그런 걸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언급됐듯이 미국 증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충분히 하락했습니다만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고 그런 가운데 관망 장세가 좀 더 진행되면서 미국 증시로 혼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코스피 대형주들의 강도 높은 반등보다는 역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강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 미미하게 시장을 흐름을 받쳐주고 조금씩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시장을 받쳐주게 되면 그 안에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이 조정 장세, 혼조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 시장의 주도 섹터. 뭡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5G,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이 섹터를 중심으로 이 혼조 장세를 이용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5G는 이미 신고가 기록한 상태에서 재반등이 모색되는 구간이고 반도체는 눌림을 주고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2차 전지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주도 섹터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분명하게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흐름 자체는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2,458포인트를 아직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정별 상태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분명히 시장 자체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살아있는 만큼 시장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에 우리가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고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약간은 탄력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강합니다. 결국에 지금도 강했고 저 앞에서도 코스피 시장 때문에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시장은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중심에서의 강세가 계속 전개될 겁니다. 중소형 IT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코스닥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에 주목할 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채팅방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시장이 빠지면 정말 좋은 기업도 빠지지 않느냐라는 글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나올 일정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라던가 그런 모멘텀 일정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를 사는 것도 그럼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 올려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과 관련 부분들은 지수가 빠지게 되면 좋은 종목들도 다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아까 보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고요. 최소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장세면은 좋은 종목들은 개별적인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이슈 테마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그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정부 정책 내용들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라든가 테마주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타이밍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매가 한 번만 엇박자가 나게 되면 이슈 테마주들은 고점을 찍게 되면 한순간에 또 계좌가 이 좋은 장에서도 계좌가 많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슈 테마는 애지간하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하시더라도 소량 정도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요. 이슈와 테마에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엔 기업의 가치입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내재 가치 있는 종목은 네. 가다가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결국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주보다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선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 가지고 차분하게 가져가게 되면 결국엔 수익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 큐에서 소개했던 종목이 처음에는 다 안 갔었죠. 네. 요즘에 대부분 종목이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듯이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종목 골라보세요. 그럼 오늘의 한큐 종목, 또 한규수 매니저가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 다시 대덕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덕전자 현재 한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 요 대덕전자도 지난 한 8월 21일인가 제가 한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한 종목이에요. 달성을 한 종목인데 다시 제가 이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대덕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제 PCB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서 재상장을 했는데 과거에 단순한 PCB 업체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종류의 PCB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패키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그리고 이제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 부분들이 서버 사업이라든가 5G, 5G라든가 여러 통신 산업에 다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전체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분기 이후에는 이제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품 믹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반도체 패키지 쪽으로 또 호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으로 가게 되면 올해 매출 증가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주가도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여러분께 방송이 나섰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목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요즘에 야금야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요즘 종목분들의 특징이 바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야금야금, 가랑비 옷 젖듯이 은근하게 가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 빨리 안 가두고 급하게 털어버리게 되면 또 잘 가는 종목을 털어버리게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나중엔 시세가 팍 터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잡아서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겠고요. 이틀 동안 올랐기 때문에 약간 오늘 저녁과 내일 이후에는 약간의 이제 장중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장중 조정이 나올 때를 위해서 저가 매수를 좀 다뤄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목표가는 지난번보다 높게 잡혀서 14,500원까지 목표가를 잡겠습니다. 14,500원이면 직전 고점 정도가 되거든요. 14,500원 정도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11,8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저희 오후 3시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한규수의 한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